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원자 주기율표입니다. 원소 주기율표라고 하는데 하기 전에 이전 시간에 배운 양성자, 중성자, 전자들이 합쳐서 원자가 되는 그 내용을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원자가 있습니다. 원자 핵이 있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원자 핵을 그렸지만 이 크기가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요 원자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요 안쪽에 있는 궤도 있죠. 여기 우리 학교 운동장이라고 쳐봅시다. 운동장이면 요 원자 핵이 모래알 만합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작게 그려줄 수 없으니까 확대해서 그려준 거지 실제로 이 점 찍으면 됩니다. 원자핵 아주 작습니다. 이 원자핵 주변에 지금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나누어져 있죠. 원자핵 안에는 다시 빨간색과 초록색 표시된 거 저번 시간에 배운 양성자와 중성자입니다. 원자에게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래서 양성자의 기호인 P, 중성자의 기호인 N, 전자는 E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억수로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지금은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걸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양성자는 플러스, 중성자는 전기적인 성질이 없다. 전자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구성입자는 업, 다운, 다운 저번 시간에 설명 다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질량비입니다. 질량, 실제 질량이 아닙니다. 실제 질량은 너무 작고 우리가 요 질량비만 대충 알면 됩니다. 이 숫자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성자를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질량을 가졌다고 합시다. 라고 하면은 이 중성자는 요 숫자가 조금 더 어떻죠? 조금 크죠? 요거 1836이고 39입니다. 그래서 이 아를 1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아는 1보다 조금 크니까 1. 몇몇 정도는 될 것이다.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구나.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거의 비슷한 질량을 가진다. 그 전자가 1이죠. 전자를 1이라고 쳤을 때 이 아가 1836이니까 전자는 이 아들에 비해서 질량이 너무나도 작구나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질량은 작지만 이 전하량을 보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요거는 0. 한마디로 이 양성자와 전자는 질량 차이는 거의 2000배 정도 나지만 전기적인 성질은 크기가 똑같고 부호가 반대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1이 요런 뜻이라는 거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이거는 이거겠죠.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다.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플러스 1이다 라고 적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숫자도 전혀 의미 없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이 숫자 하나하나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학할 때 루트 2 숫자 외웁니까? 안 외우죠. 대충 1.414 정도 된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량이 1이다. 1보다 조금 크다. 이하는 너무 작다. 그렇지만 전기적인 성질은 양성자와 전자가 비슷하고 크기가 똑같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부호가 반대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표준 모형 입자인데 이거 재밌습니다. 요거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요 표준 모형 입자 요거 과학에 관심 많은 애들이 보면은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소의 종류 요 표가 있습니다. 억수로 복잡해 보이는데 이 표의 이름은 원소 주기율 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수소와 헬륨은 빅뱅을 통해서 태어났고 이 헬륨부터 또 철까지는 별 내부에서 만들어졌고 우라늄까지는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주에는 이런 원소들이 있더라. 지금 요게 표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원소들이죠. 마지막에 우라늄 있죠. 요게
투명하게 돼 있는 것은 자연계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 외울 필요 없고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을 대비할 거면 요 박스 치즈 있는 거 보이죠? 요 색깔로 노란색, 파란색 박스, 그 다음에 분홍색 박스 이런 거 보이죠? 요것들은 다 외워주면 좋습니다. 일단 우선 이 원소 주기율표를 보는 법부터 할 건데 그 전에 기호를 알아야 됩니다. 원소 기호와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자기가 과학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 이름을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는 요 밑에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영어도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망가니즈라고 부르는 것은 영어명 자체가 망가니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런 애들의 영어 이름은 한 번씩 뭐 스펠링을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포스폴러스가 인이다, 설퍼가 황이다, 뭐 이런 것들 요런 것만 그냥 영어명이 이렇게 되구나. 그래서 약자를 P와 S로 적구나. 요거 한번 영어 이름 찾아보시고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그거 보고 발음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이 아들이 영어 명칭이 이래서 기호가 이런 것들이구나. 질소 니트로젠이거든요. 그래서 N이라 적습니다. 탄소 옥시젠이거든요.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이름하고 기호하고 서로 연관이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한문권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질소, 산소 이렇게 외우지만 우리가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는 거 좋습니다. 요 기호와 이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표에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나머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요 우라늄까지 꼭 해주세요. 그래서 기호와 이름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뭘 외워야 되느냐? 이제 번호를 외워야 됩니다. 번호는 1번부터 10번까지는 번호와 기호가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8번이라면 산소가 떠올라야 됩니다. 7번이라면 질소가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탄소이라면 6번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는 우리가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번호하고 화학 기호가 바로 연관성 있게 떠올리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 참고로 저는 이렇게 외워요. 특히 요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보이죠? 탄소 6번, 7번, 8번, 9번이거든요. 여기 위에가 있는 거 번호입니다. 요거 번호인데 요 탄소가 6처럼 안 생겼습니까?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질소가 이 네 개 중에 가장 7처럼 안 생겼습니까? 짝대기 짝짝짝 요렇게. 산소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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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요 플로린 요거 딱 연결하면 이렇게 9 이렇게 안 생겼습니까? 저는 이 모양을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했듯이 7번이라면은 요 모양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8번이라면 딱 요 모양이 떠오르는 거죠. 요렇게 자기만의 저하고 뭐 저처럼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찾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외운다는 거죠.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까지는 번호하고 기호하고 번호를 대면 기호가 떠오르고 기호를 대면은 번호가 떠오르고 이름을 대면은 번호가 보이고 기호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이미 앞에서 기호하고 이름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호하고 이름은 같이 취급하겠습니다. 그러면 번호하면은 이름과 기호가 동시에 떠올라야겠죠. 8번이라면 산소, O 이게 딱 떠올라야겠죠. 요런 식까지 요렇게 한마디로 이걸 왜 강조하느냐?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방정식 이런 거 아닙니다. 구구단입니다. 구구단 제대로 못하는 애가 수학 잘합니까? 다 안 되죠. 영어에서 제일 기본이 뭡니까? ABCD죠. ABCD도 모르는데 뭐 단어 외우고 문법 됩니까?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주기율표 모르면은 그냥 화학 안 하는 거 좋습니다. 주기율표를 대충 외울 것 같으면 또 안 하는 거 좋아요. 구구단 대충 외워서 수학 잘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화학이 학생들이 어려워요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ABCD를 제대로 안 외운 학생이 한마디로
W하고 X하고 구분을 제대로 못하는 학생이 7, 8에 어떤 선생님이 영어를 막 말하면서 적기 시작합니다. 그게 눈에 들어옵니까? 도대체 저게 뭐지? 이렇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1시간, 100시간 수업 듣는다 해가지고 영어를 잘합니까? 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율표도 화학을 내가 잘하겠다라면 주기율표를 완벽하게 하고 화학을 그냥 대충 하겠다 이러면은 그냥 주기율표부터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을 이왕 할 거면 주기율표를 진짜 완벽하게 외우겠다. 우리가 구구단도 7, 8 하면 바로 떠오르듯이 야도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요 강조합니다. 그 다음 번호를 10번까지는 여기 바로 떠올라야 되는데 1번부터 20번까지는 순서대로 기억하는 게 낫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문제에 1번부터 20번까지가 억수로 잘 나와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수헬 첫 글자만 외우죠. 수소 헬륨 여기 번호가 1번 적히는 거 보이죠?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번호가 이 번호 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번까지는 이렇게 외웁니다. 수헬 띄우고 왜 2번까지 여기 딱 끝났죠? 리베붕탄 질산 풀레까지 합니다. 요거 10번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 알균 인황염 아르곤까지 해가지고 딱 18번까지죠. 그 다음에 칼륨 칼슘이다. 그러니까 20번까지 수헬리베 붕탄질산 풀레 남아 알균 인황염 카카 이렇게 딱 순서대로 외우는 거 요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19번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 10번까지는 번호하고 연동되게 20번까지는 순서대로 그것도 요 단락이 내려가면 요거 딱딱 끊어서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수헬 그 다음에 리베붕탄 질산 풀레 이렇게 딱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요 표를 요 모양을 외워야 되는데 이거를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아까 20번까지는 10번까지는 외웠죠. 그러면 이렇게 주기율표를 이렇게 외운 겁니다. 수, 헬, 그 다음에 리, 배, 그 다음에 쭉 띄어져 있고 붕, 탄, 질, 산, 풀, 레. 여기 10번까지 외운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외우느냐? 이 밑에를 외웁니다. 밑에를. 이렇게. 밑에를 외워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화학하면은 억수로 많은 화학 기호를 외워야 됩니다. 물질의 화학 기호를 외우는데 우리가 그 많은 화학 기호에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어떤 규칙성을 외울 겁니다. 그 규칙성을 외워놓고 접목을 시킬 건데 이때 반드시 이렇게 세로로 외우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되면 왜 이렇게 외워라는지 제가 강조했는지 다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외워놓은 게 좋습니다. 저는 어떻게 외우느냐? 첫 번째 글자는 외웁니다. 수리나크 루비듐 세슘 이렇게 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베마 칼스 바 이렇게 첫 번째 글자만 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붕소 밑에 또 외우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여기 하도 자주 쓰면은 이 세로가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가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세로입니다. 세로를 반드시 외워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 아직까지 뭐 화학 기호를 안 외운 학생들 있지만 뭐 소금 이렇게 적습니다. NaCl 뭐 이렇게 적는 경우 있죠. 여기 리튬 나트륨 밑에 누굽니까? 칼륨이죠. 화학 기호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나트륨 위에 누굽니까? 리튬이죠.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로줄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하는데 요아 이름이 뭡니까? 원소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이 뭡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간단한 주기율표가 뭡니까? 달력이죠. 달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쭉쭉쭉쭉 토요일, 다시 일요일. 근데 만약에 1일이 월요일이다. 그럼 토요일이 며칠입니까? 6일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7일이 되겠죠. 여기 8일 되겠죠. 쭉쭉쭉쭉 갑니다. 그럼 여기 14일 되겠죠. 여기 15일 됩니다. 자, 이게 주기율표의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는 주기율표입니다. 이게 일요일이 뭔 날입니까? 쉬는 날이잖아요. 7일과 14일은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 2, 3, 4, 5, 6, 7, 8로 쭉 나열을 해버리면은 내가 7일날 쉬었는데 그 다음 언제 쉴지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죠? 선생님 7씩 더하게 하면 되잖아요. 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오죠. 7, 14 여기서 7 더하면 또 숫자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요 글자만 보더라도 아 일요일날 쉬어야겠구나. 요 날에 등교를 해야겠구나. 아 일요일 너무 싫네. 이런 게 가능하죠. 여기 주기율표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 일요일은 빨간 날입니다. 이날 다 빨간 날이라는 거죠. 이 다 쉬는 날이라는 거죠. 이게 토요일 파란 날입니다. 달리기 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토요일도 쉬죠. 아 일요일은 왜 빨갛습니까? 예, 월요일 날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싫어서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요일도 토요일도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일만 우리가 어떤 성질, 이 성질이 뭡니까? 학교 등원하는 첫날. 이 성질만 외워놓으면 8일도 15일도 같은 성질을 가진 날이구나 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죠. 여기 주기율표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소 주기율표도 우리가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의 성질을 알게 되면 이 밑에 있는 리튬 밑에 있는 이 애들은 리튬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구나. 결국 이거는 화학이니까 리튬하고 똑같은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구나. 결국 리튬과 똑같은 화학 기호, 화학 물질을 만들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줄에 대한 공부만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달력으로 설명하면 월요일 날 어떤 과목이 있더라.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어떤 과목이 있더라.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월요일 날 들었고 금요일 날 들었네. 그러면 이날에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구나. 이 날도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기율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세로줄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로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외우고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이게 완성이 되면 이렇게 주기율표가 써집니다. 저는 이제 쌤이니까 더 자세히 외우고 있죠. 밑에를 안 본다고 쳤을 때 수, 리, 나, 크, 루비디움, 세슘. 근데 루비디움, 세슘까지는 고등학교까지 잘 안 나와서 여기까지 하면 돼요. 4개 정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배, 마, 칼, 스트론튬, 바륨 또 잘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끝까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쭉 있죠. 요거도 이거는 순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호만 외우면 됩니다. 쭉 저는 외우고 있지만 여러분 할 필요 없어요. 그 붕소가 여기 나오죠. 붕소. 그 붕소 밑에 알루미늄 이렇게. 그 다음에 갈륨이 나오는구나.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탄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첫째 줄은 다 외웠으니까 붕탄, 질산, 플로린, 네온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밑으로 계속 적어 나가는 겁니다. 탄소 밑에 규소입니다. 밑에 저마뇽입니다. 요 밑에 두 개는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질소 밑에 인입니다. 비소입니다. 황입니다. 셀레늄입니다. 플로린입니다. 염소입니다. 브로민, 아이오딘. 그 다음에 이 마지막도 헬륨, 네온, 아르곤, 크라이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뭐 제논까지 해주면 좋은데 저는 요 줄까지는 자주 놓으니까 꼭 외워놓고 나머지는 그냥 기호하고 이름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간줄은 어떻게 하느냐? 중간줄은 그냥 기호 보면 이름이 떠오르면 됩니다. 크로뇽이구나, 망가니즈구나, 철이구나, 그 다음에 코발트구나, 뭐 이렇게. 그리고 반드시 영어 대문자, 소문자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애들 너무 대충 써가지고 제가 연습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염소 CL입니다. 이거 소문자 L이에요.
AL입니다. AL. 근데 요게 아이오딘 I죠. I를 그냥 이렇게 짝대기 끄면 이게 L인지 I인지 모르잖아요.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K 쓸 때 우리 그 영어 노트 보면은 요렇게 돼 있죠. 요거 A 요렇게 적죠. 요거 A 대문자 이렇게 적죠. K 어떻게 적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끝까지 다 적어야 됩니다. K를 이렇게 적으면 소문자입니다. 대문자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소문자. 그리고 M 적을 때 맥도날드 하지 마세요. M 정확하게 이렇게 적으세요. 소문자 이렇게 적고. 그러니까 칸을 맞춰서요. G 이렇게 적는 거 아닙니다. M도 그 줄을 다시 꺼보면 자, 이렇게 적죠. MG 딱 정확하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 적으세요. 아시겠죠? I 당연히 딱 크게 딱 적고요. K도 대문자 끝까지 딱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적으면 이거 화학기호 아닙니다. 크로뮴 이렇게 적습니다. 크립톤 이렇게 적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요 알루미늄 요 대문자니까 끝까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인을 적을 때도 아무데나 적는 거 아닙니다. 대문자니까 반드시 요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기호에 더하기 이거 내 마음대로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적어도 됩니까? 이거 곱하기잖아요. 이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확하게 안 적으면 이게 둘이 똑같은 거 아닙니다. 이거 다른 놈입니다. 야는 화학기호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 I도 이렇게 적으면은 이게 I인지 일자를 적은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일자 이렇게 적잖아요. 그 I도 반드시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MG도 마찬가지. 맥도날드 적지 마세요. 이거 이 멋있는 거 아닙니다. 이 영어쌤들이 이렇게 적어주는데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호를 외우고 있습니다. 기호. 수학 기호 외우듯이 화학 기호를 외우는 거예요. 이거 ABCD 영어 적는 거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뭐 필기체 적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 기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기율표를 다 외웠다 하고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에 다 못 외운 학생들은 영상을 끊고 다 외우고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를 다 외웠다고 쳤을 때 요 18번까지죠. 18번. 요 중간에 선생님 주기율표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주기율표를 그려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수소죠. 여기 헬륨. 그 다음에 리튬 이렇게 쭉쭉쭉 가는데 중간에 지금 안 보이죠.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가 이제 족하고 주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요 표를 요게를 없앤 거예요. 지금 요게를 없애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이렇게 딱 붙인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요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좀 고등학교 과정에서 잘 안 배워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두 개를 붙여서 요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수소, 헬륨 1, 2번이죠. 리베붕탄, 질산, 풀, 레온까지 적혀 있고 남아, 알규, 인항, 염, 아르곤까지 18번까지 딱 적혀 있습니다. 칼륨과 칼슘이 밑에 있겠죠. 우리는 20번까지는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그림을 보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원자는 중간에 있는 원자핵과 전자. 원자핵 너무 작은데 그냥 크게 그려준 겁니다.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원자를 배울 건데 수소부터 번호가 1번입니다. 이 1번이 요 안에 있는 양성자 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수소는 1번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하나 있다. 그럼 수소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양성자 하나 있고 요 밖에 전자가 하나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헬륨은 2번이니까 이 안에는 양성자 2개와 전자가 이렇게 밖에 2개가 돌고 있다를 그려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 중성자는요? 예, 중성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테두리가 달라졌죠. 이렇게 달라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도는 궤도가 있는데 요 궤도 크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전자 수가 달라요. 첫 번째 칸에는 2개, 두 번째 칸에는 8개, 세 번째 칸에 18개인데 그냥 8개로 외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두리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총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데 그냥 288로 외우면 됩니다. 지금은 실제로 288이 아닌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288로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탄소 6번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6번이죠 이거. 6같이 생겼죠. 양성자가 6개 있을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곱하기 6 적을게요. 요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동그라미 안 그립니다. 요 동그라미 그려야 되는데 요게는 2개의 전자가, 요게는 4개의 전자라. 그래서 총 6개의 전자가 돌고 있다. 요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요 그림이죠. 지금 6개 돌고 있는 거 보이죠? 요렇게 그리는 걸 보고 우리가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보호라는 사람이 이제 원자 모형 요렇게 생겼을 것이다를 우리가 알기 쉽게 그려준 거죠. 이거 실제로 이 모양이 아니지만 보호 시대 때는 요 모양이 요렇게 생긴 원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거 보호의 원자의 모형을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을 일단 놔두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